경매는 네. 사실은 그 왜 말씀하시다가 예전부터 네. 그 부동산을 이렇게 좀 싸게 접근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던 영역이기도 했어요. 네네. 또 공매도 그렇고. 네.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 그렇죠. 그런 일도 또 사실은 많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회가 된다면 경공매가 얼마나 위험한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. 그래서 경공매를 더 좋아하신다. 아이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. 이 중에서는 더 낫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. 특히 공매 같은 경우는 네. 우리 경매는 법원에 가서 이렇게 입찰을 하지만은 공매는 온비드라는 그 전자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.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전자 입찰을 하거든요. 네네. 거기 가면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동산 같은 것들도 많이 쉽게 말해 자동차나 뭐 관공서에서 쓰던 비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것들도 많아요.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.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제 주변에 경매나 공매로 매입하신 분들 네.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일단 못 하시는 분들이 그냥 저렴하게 산다라는 네. 그 목적 하나로 사시다 보니 굉장히 높은 금액에 오히려 매매보다 더 높은 금액에 이 낙찰을 받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보통 경매는 네. 이렇게 감정을 해서 경매가가 결정이 되는데 유찰이 한 번 된다든가 또 혹은 두 번이 된다든가 그러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 이제 경매 가격이 나오죠. 그렇죠. 그런데 권리 분석을 하지 않고 이제 경매 초보인 분들이 입찰 가격을 써넣었어요. 근데 덜컥 낙찰이 되어버렸어요. 그렇죠.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달쯤 뒤에 잔금을 넣고 이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입찰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. 그렇죠. 계약금 날리는 거. 그렇죠. 계약금 날 10%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네. 내가 잔금을 넣고 나머지 더 인수해야 되는 비용을 더 넣더라도 시세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. 포기하는 거예요. 10%를.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즉슨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비싼 값에 그렇죠. 매입을 해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. 그렇죠.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 경제의 논리로서 네. 유찰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 낙찰이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물론 거고. 이유가 있죠. 그리고 좋은 매물이라면 분명히 처음에 오히려 그거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팔려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. 낙찰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. 맞습니다. 근데 결국은 남아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도 좋지 못한 매물을 확률이 되게 굉장히 높고. 네. 그래서 공부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 건데요. 그렇죠.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. 맹지가 있어요. 네네. 맹지라는 거는 진입로가 없는 길입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이 길을 가만히 보면은 진입로가 없는 길이지만은 내가 나중에 이 땅을 구입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뭐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가지고 길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아. 뭐 길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게 눈에 보이면은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, 사실. 그렇죠. 네.